박균택 의원님. 예, 우리 중앙지방법원장님. 네. 예. 예. 방금 어느 여당 의원님께서 야당 대표에 대한 공개재판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동의하십니까? 제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담당 재판부의 관련 결정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예, 부적절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방금 드시는 것 같던데 그 전직 대통령들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국정농단 사건, 부정부패 사건 아니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재판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그게 타당할 수 있지만 지금 야당 대표는 7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3년째 탈탈 터는 수사를 했고 정치 탄압의 희생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아닙니까? 근데 법정에 계속 불려다니면서 법정에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참 동의하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번 재판장 허가사항이고 재판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공이익과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 형량해서 예.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재판 지연 문제를 방금 지적을 하시던데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검찰이 수백 명, 한 4,500명 될 겁니다. 합하면 그런 증인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무리한 수사, 무리한 공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증인이 많아서 늦어지는 것이지 지금 국감기간 중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의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책임전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중앙법원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수원 고법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 지법원장님께도 이어질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원지법 1심에서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좀 앉아 계십시오. 나중에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법의 항소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 김성태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유죄가 1심에서 선고된 이후에 법정 밖에서 또는 그 이후에 제시되는 수많은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심 판결 이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오남, 그 사람은 범죄 현장에 온 적도 없다는 증언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검찰 수사에 협조를 했던 김성태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로 일관을 했고 주가 조작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은 아예 기소도 않으면서 진술 협조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 이후에 김성태가 증인을 매수했다. 즉 안부수라는 중요 참고인 여기를 자기 말을 지지하게 만들려고 그 딸에게 오피스텔을 제공했다는 또 증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이 끝내 1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가 뭐냐면 김성태, 안부수, 이화영을 같은 검사실에서 21번이나 소환을 했던, 그래서 진술을 마칠 기회를 줬던 이 부분을 자료를 계속 안 냈습니다. 뒤늦게 어쩔 수 없이 항소심에 가서야 자료를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항소심에서 정말 좀 신중하게 재판을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외부의 문제점, 지적이 있다는 것, 우려하는 견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한번 재판부의 의견을 좀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재판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사법행정 차원에서 외부의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의 지적을 잘 검토를 해서 재판부에 전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직접 전달하시기가 그렇게까지 곤란하시다 온다면 오늘 국회 이 방송 녹화물을 한번 봐라, 이렇게만 전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방송 보라는 말씀은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원 법원장님 잠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 재판부 수원지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하필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또 맡았습니다. 이미 그 1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도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던 재판부입니다. 근데 굳이 그 재판부가 계속 재판을 맡겼다고 고집하는 것, 그게 타당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의 임의성이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에 대해서 재판한 경우를 제척 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배당에서 배제하지 않고 공정하게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1심 재판을 한 이후에 아까 제가 수원 고법원장님께 질문 드렸던 것처럼 돈을 받았던 사람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증거들이 국정원 문건, 통일부 문건, 북한의 공문, 경기도 문건 등에 의해서 나타나고 여러 참고인에 의해서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한 재판하려고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객관적인 자료와 어긋나는 결과인 것이 드러나면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배당을 한번 고려해 줄 만도 한 것 같은데 왜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 그 판결 이후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예,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면 그 후행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까지 종합해서 종전 결론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예, 심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의 적은 거짓이 아니고 편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일지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법적인 회피 사유가 규정에 명백하지 않은 것들도 재배당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예, 사례들이 있는 통계를 봤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다고는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옛날에 어느 의원님이 제기해서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이것들도 좀 그런 식으로 재배당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조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재배당은 원칙적으로 해당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구해야 예, 그러면은 직접 검토할 수 말씀하시기가 곤란하면 이 방송이라도 한번 보도록 그렇게 전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잘 알고 있겠습니다. 예, 지금 수원지법 법원장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박균택 의원님 질의와 무관하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검경 수사권 분리, 독립도 얘기하고 또 검사의 수사 기소 분리도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수사, 기소, 재판을 검사가 하면 수사를 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고 기소가 되면 유죄 판결을 받고 싶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분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맞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그런데 한 사건을 내가 재판을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피의자 쪽에서는 억울하게 지금 재판을 당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와 유사한 사건을 같은 판사가 판결을 한다면 판사도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재판에 대한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경우는 다른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신급제도하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심 판사가 그 똑같은 사건을 승진의 개념은 아니겠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돼가지고 자기가 판결한 걸 똑같이 2심에서 판결한다면 1심과 달리 판결하면 본인이 1심에서 잘못 판결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된데 그게 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판부의 관례나 제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오해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자동 배당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서 잘 스스로 판단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컴퓨터로 자동 배당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다시 수정할 수도 저는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을 좋지 않습니다. 네. 심사위원회 보완질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저는 반대를 다른 제가 오늘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헌재든 아니면 대법원이든 할 때 이런 얘기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박준태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우리가 뭐 이 사건 아시지만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 자,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료를 본 분이 계속 받는. 지금 이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자제하시고요.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